일본 고대사 해부 나라편 8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올려달래 가지고 여러분들 7부 이제 곧 볼 거고요. 그 다음에 8부 오늘 진행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일본의 야마토 정권 그리고 아스카 지역의 핵심 부분 나라의 고구려 또 이렇게 사신도와 천문도 12지진상이 벽화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8번째 내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구려가 5세기부터 진출했다면 일본 역사가 뒤집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모든 역사가 다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유적은 지금 오늘까지 이것까지 본다면 세 차례가 여러분들 이제 제시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더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키트라 고분 고구려 사신도 그리고 천문도 12지진상 이거는 우리 한반도의 12지진상 모습을 가진 그대로 벽화가 그대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8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7번째 시간 계속 이제 고대사 핵심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 나라 지역.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 지역입니다. 저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일본의 야마토 정권과 그리고 아스카 지역의 바로 중심지가 바로 저쪽입니다. 저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문화 유적을, 역사 유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특히 고구려가 저기에 고구려 고분이 나온다는 자체가 일본 역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5세기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은 그 벽화가 나왔다는 자체도 일본 역사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한국 사학계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역사 유물은 그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나라 주변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일본 여러분들 전방 후원묘 분포도인데 보면요. 나라 지역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크기가 크죠. 바로 초대형 전방 후원묘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노란색 지역, 저기에 일본의 천왕급 고구려 고분 3기 정도가 저기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기에 가장 핵심 지역인 저 지역에 고구려 고분이 왜 나와야 할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등급이라 문화 등급이라 하더라도 최고 수위 이렇게 황족에 준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묻힐 수 있는 고분이 저기서 3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고성총 아시죠? 보면요. 고구려 사신도와 천문도, 고구려인 이렇게 주름치마, 그리고 색깔에 그려진 그 치마가 나온 고성총이고, 거기서 약 1km 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키토라 고분입니다. 저번에 이제 보신 거하고 오늘 비교해 보신다면 참 여러분들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리는 상으로는 별로 안 떨어져 있는데 약 1km 정도 이렇게 마주보는 고구려 말 그대로 고분입니다. 자, 지금 모습이 저렇게 이제 재현된 모습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일본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키토라 고분 저 모습입니다. 그 키토라 고분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냐면 체험관, 사신도 체험관이 이렇게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는데 오늘 저 내용 여러분 동영상은 저기서 가서 찍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뒤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역사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우표까지 나왔습니다. 우표까지 나와가지고 저기에 사신도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주작도 있죠. 저번에 보셨던 여러분들 고성총에서는 저 주작도가 도굴범위에서 파괴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번 여기 키토라 고분에는 어떻습니까? 저 주작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기념 우표까지 등장했습니다. 특별 사적이라고까지 평가가 된 충격적인 유물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 벽화 그리고 이제 사신도 그리고 12지진상이 나온 이것이 어느 시간대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고총 거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저번에 앞에 드렸던 것은 어떻습니까? 약 5세기 고구려 풍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그때 복식이 등장했죠. 보면요. 이것은 여러분들 뭐 일본 입장에서는 이 고분도 키토라 고분도 말 그대로 계속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소개된 것은 고구려가 일본에 고분에 영향을 줬다는 기사와 더불어 약 7세기 말에 8세기 쪽으로 이렇게 연대를 뒤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봤던 것은 5세기잖아요. 5세기인데 일본에서는 6세기 내지 7세기로 이제 주장하는데 이 키토라 고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분도 7 내지 8세기로 뒤로 이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본 역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고구려가 왜 저기 왔냐 말이죠. 고구려의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뭐 황제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분의 형태를 그런 사람이 왜 저 시대 때 일본에 나라에 와서 살았는지는 일본 역사 속에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학자들 주장처럼 고구려 펜이 있어가지고 고구려 형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키투라 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놨느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저렇게 설명해놨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뭐 석실을 꾸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중국, 한국을 되도록이면 많이 안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제 키투라 고분에는 12지신상이 뭐냐면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12지신상은 대가리만 있지 무기를 든 12지신상은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우리나라 어디에 많냐 통일신라 쪽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한반도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12지신상인데 요것을 되도록이면 상쇄시키고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키투라 고분은 중국풍이다. 중국식이라고 많이 일본에서 강조를 해놨는데 속일 수가 없죠. 뭡니까 보면 고구려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풍입니다. 자, 그대로 나오는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김유신 장군의 12지 묘에 어떻습니까? 12지신상입니다. 전부 다 무기를 들었죠. 중국의 12지신상은 무기 없습니다. 머리만 만들어 놔가지고 뭐 없고요. 별로 없습니다. 저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저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한반도 문화라는 걸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분이죠. 자, 이것은 보시면 이제 성덕이 왕릉이 어떻습니까? 12진상에 보면 저 보시면 무기 들었던 어떻습니까? 저 딱 들고 있죠 보면 딱 폼 잡고 저거 결국 뭐냐 한반도 영향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초기 일본에서는 저것을 대단히 부정하고 중국식이라고 계속 알렸습니다. 자, 고분의 내부 모습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천정에는 이제 천문도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어떻습니까?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또 그 옆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12진상의 동물 그림이 사람 모습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요. 쭉 보시고요. 그것을 재현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천장에는 천문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은 이제 모습 쭉 그려져 있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12진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저것이 이번에 키투라 고분에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저 고분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뭐 여러분들 보자마자 딱 확신하는 것이 고구려 사람밖에 없죠. 고구려 풍이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의 무덤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온 그림 바로 청룡, 백호, 현무, 주작 그 그림입니다. 특히 주작도가 완벽하게 깨지지 않고 도굴부미에서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사신도가 전체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자, 키투라 고분에서 나온 여러분들 주작도하고 우리나라 고구려 주작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자마자 뭐 일본 학자들도 말하겠죠. 고구려 거다 하는데도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어때요? 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다 돌려댔습니다. 자, 모습을 재현하면 이런 모습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일본에서 저 고구려 사신도가 그려진 고분이 2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수왕을 닮은 고분이 여러분들 1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라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설명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저 사신도가 7세기 말에 천무천왕의 황자의 측근의 어떻습니까? 그런 고관의 고분이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설이 있다는 쪽으로 설명해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면요. 저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오행설은 중국 고대 사상이다. 오행설이 뭐 중국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풍으로 일본에서는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천문도 보겠습니다. 저 천문도가 그러면 어느 거냐를 비교해보면 일본 거냐, 고구려 거냐, 뭐 데이터 분석해보면 나올 건데 일본에서는 연구를 안 하려고 하겠죠. 왜? 하면 할수록 불리하니까. 그 천문도의 중심에 여러분들 북두칠성이 그려진 모습을 볼 겁니다. 저 천문도는 일본의 천문도를 그렸을까요? 아니면 저기 누워있는 양반의 자기 고향의 천문도를 천장에 박았을까요? 저것만 검사해보면 다 드러날 겁니다. 자, 사신도라든지 천문도풍은 전부 다 고구려풍입니다. 저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일본은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이거 뭘 했느냐? 더 가관인 거는 뭐냐? 일본에서 뭘 했습니까? 이 별자리를 뭘 했습니까? 중국 성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기사를 냈습니다. 진짜 아마 이 양반들도 대단히 끌끌었겠죠. 왜?
한국의 고구려가 계속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자꾸 나라에서. 그래서 뭐냐면 저 보시면 저 천문도가 중국 성자라고. 여러분들 중국의 저 시대 때 천문도 그랬겠습니까? 잘 안 그립니다. 그죠? 자, 고구려 성자인데도 중국 성자라고 일본에서 저렇게 소개한 기사 신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그 이제 고분, 기토라 고분 벽화 체험관이라고 밑에 여러분들 이제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영상이라든지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 모습은 여러분들 이제 바로 제 PT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제 고구려 일본의 나라 지역의 고분에 있어서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고요. 고구려 진출 시기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뭐 일본이 뭐 고구려를 갔다는 것은 고구려가 망한 뒤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의 배경인데 오늘 여러분들 세 차례의 고분, 일본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본다면 적어도 빠른 시기에 적어도 고구려는 약 5세기, 4세기 내지 5세기에 벌써 외열도에 진출했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배 계급을 이루었다는 것. 그런 계급의 지배층의 무덤이 지금 3개가 나와가지고 거기는 사신도가 들어있고 천문도가 들어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의 고분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강계토왕 장수왕의 무덤 형식으로 그렇게 무덤 쌓은 그런 형식까지 저 나라에서 발견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뭐 고구려 강계토왕 비문의 어떻습니까? 해석 부분도 한번 달리 해볼 수 있는 원래 삭제된 부분 뭐 이효립 선생이라든지 개인수 선생의 그런 탁본을 본다면 뭐냐 강계토왕이 바다를 건너서 대마도와 외열도를 팽창했다는 쪽으로 그게 원래 강계토왕 비문의 내용이라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에 나라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이 세 편의 영상이 그 강계토왕 비문의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유적임을 여러분들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보시고요. 고구려의 역사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라 고분군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역사와 연결된 고분 형태 여러분들 보실 건데요. 한번 현장의 벽화를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관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요. 사신도 유명한 사신도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박물관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쭉 일본 역사 관련된 내용 도 있고요. 자, 지금 박물관에서 입구에 바로 벽에 쏘는 빔 형태 주작 주작이 사라지고 자,
백호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그 보건소? 네. 자, 지금 내부에 와 있습니다. 자, 고분군의 주인공 모습, 지금 고분의 형태입니다. 자, 그대로 고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십이지지상 모습. 청룡의 모습인데 머리만 지금 살짝 드러나 있고 이쪽으로 다른 부분은 지워졌고요. 주작의 모습. 자, 현무도. 그다음에 백호도의 모습입니다. 비장자가 묻힌 모습. 그리고 천문입니다. 천문도, 색인 천문도 대단히 정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천장이라, 시골에서는 천장이라는데 원래는 천정이죠. 천정이고. 자,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고분의 모습, 고분을 쌓는 모습, 형태. 여기 중요한 게 있다. 여기 뭐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우주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기프치라고 해가지고 규슈의 후쿠오카 밑에, 그다음에 고마모토 위 사이에 기프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 이런 장식 고분이 나와요. 이런 벽에 장식이 있는 고분은 다른 어디도 없는데 규슈 그 지역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고분이 재밌게도 412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100년간 이게 확장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고구려 고분에 나오는 두꺼비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고구려와 연관성이 있다. 이걸 하는데 판다 보기에는 그 지역이 바로 협보가 유리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쳤다가 자기 나라 다파라 북이라고 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이제 구마모토 지역이다라고 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허태왕이 원정군을 보낼 때 규슈에 자기 고구려의 세력이 있으니까 연합을 할 수가 있죠.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세력들은 그냥 거기 몰려 살다가 갑자기 강대한 고구려 패권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 등을 자기 배후 세력으로 하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100년간. 규슈를 중심으로 해서 본토까지 확장하다가 이와이의 난이 529년인가에 해가지고 야마토 왕건이 이 세력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요. 고구려의 이제 세력이. 그게 이제 바로 얘기했던 뭡니까? 대마도를 고구려가 틀어지고 야마토 왕건이 백제를 자꾸 후방에서 지원하지 못하게 목줄을 잡았던 그 100년 시기에 이 벽화고분 세력이 100년 동안 팽창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야마토 왕건이 절치부심 세력을 만회하고 다시 이제 백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세력이 갑자기 사라져요. 장식고분이. 여기 장식고분 보이죠? 원과
네모와 삼각형을 도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독특하게 했고 이 색을 칠하는 데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 세력하고 이 세력 뭔가 연관성이 있는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아스카에 있는 고구려를 구분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이 사람들 판자국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확장됐다는 그거는 큐슈 내에서 확장. 큐슈에서 거의 확장됐다가 본토를 노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아스카우 큐사우 그 거리가 어떻게 돼요? 레이저 있어요. 레이저로 저 보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세력이 커지고 이렇게 쭉 뻗어나가다가 100년을 버티다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야마토 세력이 이거 쳐요. 치고 치는데 왜 치냐 했더니 이제 백제가 남조와 여기 남조가 보이죠? 남조하고 동맹을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야마토를 자기 동맹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대마도를 도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큐슈 북쪽에 있는 세력, 고구려 세력이 딱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걸 먼저 치는 거죠. 529년에. 그게 이와이의 난이라고 좀 유명한 난이 있어요. 쿠시하고 그 아스카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네. 거리상으로 제법 멀죠. 한 400km. 그러면 일본 열도내에서도 배우 세력이 고구려 세력, 백제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충돌을 그러면 그거는 대마도와 똑같지. 여기 이제 친고구려 세력이 여기 길목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눈에 가시니까 야마토가 이걸 먼저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마도를 그 교통도를 다시 탈환하는 것 같아요. 고구려가 아니 백제가. 백제하고 왜 사례를 세력이 해서 그걸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저 길목을 막아야 대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여기만 다 틀어지고 있으면은 야마토가 백제를 도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 딱 길목이니까. 그러니까 신라랑은 그런 고구려랑은 확실히 이렇게 협력 관계고 이렇게 쭉 했던 거죠.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임나가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임나 가야설이고 임나는 대마도고 대마도와 이키섬 5도 그러니까 3개 섬이 있고 그다음에 규슈의 7개 지역을 10연정을 했다. 대마도를 중심으로. 근데 그 대마도 10연정은 열제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게 한다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우리 뭐지? 연정선? 대마도 임나연정설인데 임나연정설 당시에 희한하게 갑자기 100년 동안 고구려풍의 장식 고문이 나타났다가 샥 나타났다가 샥 사라져요. 그러면 저 장식 부분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건가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일본에서는 이런 패턴은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근데 딱 유일하게 아스카 지역에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장식 고문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좀 조잡해요. 수준이 낮아. 근데 이거는 완전 상당히 수준이 높고 천왕급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세련됨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 현지화된 고구려 세력들일 거지. 헌법 몇백 년 지난 거 아니에요. 몇백 년 지나서 현지화된 그런 세력들이고 이거는 직접 본토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총독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총독 같은 혹은 대사 같은 사람인데 이 오사카를 가운데 두고 여기 지금 이 지역으로 백제가 세계 도망갔잖아요. 밀려났잖아요. 밀려나서 초대형 고구를 쌓으면서 이제 만회를 할 동안에 100년 동안에 이 아까 했던 세 번째 고구까지 해가지고 고구려가 사실상 영향을 행사했는데 완벽한 지배는 못한 거죠. 왜냐하면 서쪽에서 그렇게 초고구를 지을 걸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만 틀어지는 걸 만족을 했고 요걸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 야마토가 백자 연결을 못하는 데에서 머물렀고 요 틀어지고 있으니까 고구려에 아마 조공을 한다거나 이제 고구려 패권을 인정을 했겠지. 그죠? 그 흔적이 아닐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고. 자, 오늘 얘기 들으니까 두 개 경화학설 중에서 두 번째 그 상당히 도전적인 이 엄청난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조금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지. 놀라운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일본 학교에서는 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이 엄청난 벽화가. 근데 이 벽화를 아버지도 부르지 못하는 슬픈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엉거줘서 뭐라 하냐면은 그 당시 엄청난 고구려 광팬이 있었다. 일본 귀족이나 천황 중에. 그래서 너무너무 한류 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구려풍으로 무덤을 조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논리 상식적으로 이 천장에 있는 천문도는 천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천자를 자임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천문도가 고구려 영토에서 단축한 저거. 그 천문도라는 게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는 뼈 아픈 거예요. 천문도 보면 가축 지점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별자리 위치를 보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바로 키토라고 분군의 천장 일기 여러분 천문도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문도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부 모습 여러분들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현무도. 자. 고분군의 안에 내부 모습. 여기에 딱 두 개 유일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벽화 부분이. 근데 39번은 도형이 희망으로 되게 도형. 원망과 도형이 나와요. 39번. 출시적으로 벽화가 있다고 그 벽화는 사람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도형.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가 숫자 얘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별자리를 그려놓고 금박으로 하고 놀라운 거. 별의 사이가 달라요. 별의 사이가 다르게 우리 빨리 저기 무너지나 봐요.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여기는 사신도가 완벽하게 이제 발굴된 거, 주자까지 발굴된 고분군입니다.